구독, 좋아요. 이 특검 있죠. 어제 발표가 네. 나왔어요. 특검 발표가 나왔는데 어제 내란 특검이 발표한 내용이 이 극좌 진영은 물론이고 굉장히 좀 불만들이 많은 것 네. 같아요. 저들이 보기에는 제가 모니터링을 좀 해보니까 반응이 특검을 비판하는 발표하면서 뭐 저렇게 발표를 하냐 저런 네. 내용들을 왜 발표하냐 라는 오히려 비판을 가하고 있던데 어제 발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결과적으로 돈만 날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3대 특검 처음 발족할 때 500억 가까운 예산 책정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특검의 기간을 더 센 특검법까지 통과시켜서 3개월을 추가적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거의 6개월을 수사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쓴 예산이 그 2배 가까이 됩니다. 1,000억 원 가까이를 썼다는 겁니다. 네. 혈세가 줄줄 새는 거예요. 또 그 사이에 이 현장의 민생 현안들, 이 특검 수사관들이 검사들이 120명 가까이 이게 차출이 되면서 당연히 민생 수사는 늦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 민생에 엄청난 이런 부담을 지우면서 출발한 특검인데 그래서 6개월 동안 뭘 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6개월 동안 뭘 했냐? 심지어 저희 국민의힘이 다 경고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아니 국수본에서 수사를 했고 공수처가 그 난리를 쳐가지고 윤 전 대통령을 수감까지 시켜놨고, 그러니까 구속까지 시켜놨고 구속 기소를 했는데 기소가 된 사건은 추가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네. 이미 기소가 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3대 특검을 또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이걸 왜 하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그때부터 특검이 수사를 한 것이 내란죄를 수사를 한 게 아닙니다. 뭐 직권 남용이니 무슨 뭐 공무집행 방해니 이런 속된 말로 짜치는 혐의들 수사를 했던 거고요. 또 무지성 공범머리 하다가 망신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덕수도 공범이다, 박상대도 공범이다, 추경호도 공범이다 했지만 구속영장 이 제가 말한 분들 단 한 건도 통과 안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전부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지성 공범몰이가 얼마나 위험한가만 오히려 총체적으로 보여줬고요. 가장 우스꽝스러운 게 외환죄예요. 저희가 외환죄를 대체 왜 수사를 하냐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외환죄 구성 요건이 적국과 통모인데 김정은과 어떻게 통모를 하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군이 비례적인 조치를 한 게 외환죄면 북한이 쏘면 쏘는 대로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냐. 이런 거야말로 사실 이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을 외환으로 지금 취급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죠. 네. 외환죄 기소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적 혐의라고 하는 조금 더 낮은 층위의 혐의를 만들어서 기소를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데 네. 그럼 대체 이 특검은 왜 한 거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국론만 분열시키고 혈세만 쓰고 사람만 잡고 아무런 실적도 없었던 정말 참 과격한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수준의 특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종합특검을 종합특검. 하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특검은 어떻게 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이 야당을 특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동안 1,000억 가까이 쓰고 아무런 실적도 없는 주제에 또 특검을 하겠다고 하니까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피로도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도 나올 게 없는데 새 특검 한다고 하면 나올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새 특검이 또 6개월 하면 검찰청 해제될 때까지 계속 수사를 할 텐데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안 갑니다. 지금도 차출되어 있는 검사들이 다시 검찰로 돌아가니 많이 하면서 여러 구설들이 펼쳐졌는데 그렇죠. 저번에는 네. 뭐 항의를 하지 않았나요? 김건희 특검은 그 차출된 검사 일체가 공동 성명을 냈어요. 돌아가겠다고. 그랬을 정도로 파열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종합특검을 하면요. 국민적인 지지는 당연히 못 받고요. 혈세 낭비라고 하는 짓은 피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심지어 수사할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수사할 대상도 없고요. 이미 다 재판 넘겨졌고 기소를 했는데 뭘 더 수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한심스러운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집권을 하고 나란 일을 똑바로 못하니까 야당 탄압으로 적당히 여론전이나 하겠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책임한 발상이다. 자, 그래서요. 결국 특검도 이제는 폭망한 것이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폭망했죠. 그리고
사실 이 내년 2026년까지 지방선거까지 끌고 갈 분위기를 끌고 갈 그런 뭔가의 큰 그림, 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라는 분석까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치권에서는. 그렇죠. 지금 사실 더 이상 특검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죠. 결정적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국민의힘까지 공범으로 몰아서 이슈를 확산시키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요. 기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이거는 정치 기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단순하게 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수준이 아니라 혐의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혐의 입증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이 진행되잖아요. 무죄가 선고가 되게 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나와서 역풍을 맞더라도 또다시 그 이슈를 덮기 위한 더 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게 바로 종합특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을 쭉 보니까 이 얘기가 많아요. 지금 특검에 이제 혈안을 그러니까 네. 이제 몰입할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집값, 부동산, 환율, 그렇죠. 경제, 민생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우선순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여당은 야당 탄압하기만 바쁘고 내란 특별재판부 지금도 의원총회 한다고 난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금 속보로 나온 게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위헌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 특검 법안에 그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름을 삭제를 하고 12.3이라고 하는 계엄을 특정할 수 있는 워딩도 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문제냐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상으로. 우리가 왜 헌법상으로 대법원장만 대법원에서만 법관을 임명을 하고 왜 우리가 무작위로 재판부를 추첨하도록 되어 있겠습니까? 이게 심판을 결정을 하게 되면요. 아니 특검이라고 하는 선수가 자기들이 수사한 거에 대해서 심판을 결정을 하고 재판부를 결정을 하면 공정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죠. 그렇죠. 누가 추천을 하든지 간에 무작위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는 순간 누군가는 추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 자체가 총체적으로 위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사건을 겨냥했다라고 하는 그런 몇 개 워딩을 지운다라고 하더라도 이 법안은 무조건 위헌이에요.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위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집권 여당이 하라는 경제 민생은 안 챙기고 야당 탄압에만 지금 골몰하고 있다. 이런 한심스러운 단면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더 한심한 이야기만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도 페북글에 올리고 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더라고요. 아니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정간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현금 살포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어떤 자리입니까?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통틀어서 모든 의사결정 기구 중에 가장 상급에 있는 기구고 국무위원들이 모이는 회의예요. 장관들을 모아놓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입니다. 그렇죠. 그런 회의에서 대통령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고정간첩이다. 저는 정말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제가 대통령의 입에서 그것도 국무회의에서 볼 수가 있나? 저희가 저작거리에서 정치 관련된 비속어 섞인 이런 대화를 나눌 때도 저런 식의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경박스럽다. 대통령이 구사할 언어가 아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보수 전직 대통령들을 방패 삼아서 현금 살포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보수 정권 때도 북한에 돈 줬고 보수 정권 때 현금 살포했으니까 나는 종부가 아니고 내가 현금 쓸 수 있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무도 가증스러운 것이요. 어떤 보수 정권이 환율 1,400원대 후반 이런 스코어를 기록을 70원 넘어가고 막 어떤 보수 정권이 부동산을 2배 가까이 폭증을 시켰습니까? 대체 보수 정권은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적확한 경제 정책을 펼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지표 관리를 해왔습니다. 물가, 부동산, 성장률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그렇죠. 이명박 정권이었거든요. 그때 전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그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 정도로 지표 관리를 잘했고요. 윤석열 정권 때도요. IMF, S&P, OECD 할 것 없이 긴축 재정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대로 가야 된다. 유일하게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줄어들었던 것이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환율 문제 생기고 그때 지금처럼 부동산 문제 생겼나요? 안 생겼습니다. 그때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군 것이 보수 정권이에요. 그렇게 해서 국부를 축적했던 정당이 분배를 사후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나라 돈 그냥 곳간 털어가지고 자기들 배불리는 이런 좌파 정권 세력들이 그런 국민들께 선심 쓰듯이 돈 뿌리겠다라고 하는 게 같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환율 잡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금리를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높여야 물가가 잡히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환율이 잡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왜 우리가 금리 못 높이고 있죠? 돈 뿌리는 정책을 하는 정권에서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겠습니까?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딜레마 상황인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낮췄는데도 결정을 못하고 동결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이 거시경제 정책의 변화는 안 하고 국민연금 가지고 지금 환율 땜질한다라고 하고 이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또 돈 뿌리겠다라고 하면서 보수 정권 대통령들을 방패막이로 세우니까 열받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참 이런 발언을 국무회의에서 했다라고 하는 게 당장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맞아요. 오늘 오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모로 참 참담한 심경을 금하기가 어렵고요. 실력이 없으면 내려와야 됩니다. 내란몰이해서 집권한다고 능사가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집권당이 됐으면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어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의구심이 들고요. 지표로서 뭘 증명하고 있나 더 큰 의구심이 드는 또 하루입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